우리나라 전복 양식 사업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전남 서남 해안 지역이다. 해남, 진도, 완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복의 80%를 담당하는 거대 전복 생산단지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참 전복을 양식하고 있으며 일부 가두리에서는 진주를 생산하기도 한다. 전복 생산기지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의 전복 양식은 어란과 사구포 그리고 땅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남은 소수의 어가에서 대량으로 전복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도는 보전지구에 전복 가두리가 모두 몰려있다. 가두리 앞에는 아기자기한 산이, 가두리 뒤로는 손가락섬, 발가락섬이 버티고 서 있어 전복 구경, 풍광 구경이 가능한 곳이다. 노화도는 섬을 빙 둘러 배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노화도 주민은 노화도에 더 이상 전복 가두리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노화도에 그리 높지 않은 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복 양식 가두리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될 정도란다. 노화도가 전국 전복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바다 내음마저도 싱그러운 이곳은 청정지역 노화도입니다. 제 뒤로 이 끝도 없이 펼쳐진 양식장 보이시죠? 이곳 노화도의 전복은요, 전국 전복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물반 전복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양식장이요,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요? 1,500칸. 1,500칸? 1,500칸이면 한 칸에 몇 마리 정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1,500마리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한 500마리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마예요 이게. 다시마요? 예, 이게 다시마고요. 네. 이 다시마를 먹고 있는 전복이 있어요. 저 좀 보여주세요. 예. 아, 이렇게 다시마에 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전복이 붙어 있어요. 이 고기 같은 경우는 사료를 항용 사료를 먹는데 전복이 이렇게 다시마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몸에 좋은 다시마를 먹고 자라서 예. 더 몸에 좋은 전복이 그러죠.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이거 노화가요. 전복 진짜 많이 나잖아요. 예. 네, 이렇게 전복 생산량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죠. 이제 여기가 그 타 지역이라서 여름 수온이 25도를 넘지 않는 저수온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예, 물이 깨끗하고. 예, 여기는 지금 천정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이제 수온이 낮은 지역은 살도 단단하고 육질이 좋죠. 예, 수온이 높아버리면 이게 난류성, 또 동남아시아를 호주 적고. 전복 생산 어가들은 전복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을 마냥 기뻐할 처지만은 아니라고 한다. 전복이 과잉 생산된 데다 전복에 관한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네, 전국적으로 3,500여 가가 전복 양식에 참여하고 있고 연간 4,5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80% 정도가 완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듯 그 대량 생산 체제에 이르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전복의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서 초복날에 전복 먹는 날로 지정하는 행사의 추진이나 그리고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서 소비를 충치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신 전복협회 회장은 국민들에게 전복을 애용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전복협회는 전국 5천여 전복어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전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복이 국민들의 식탁에 안전한 식품으로서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도록 전복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복을 수입 소고기의 10분의 1만 소비해 주신다 해도 어간은 물론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약 중에 보약, 우리 전복 저희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세요. 예, 이렇게 아름답고 시원한 우리 바다 앞에 서면요, 금세라도 달려가서 퐁당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만약에 바다에 들어왔는데 이만한 전복 하나 발견한다면 정말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은 전복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조개류의 대왕? 영양의 보고?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복이 귀하고 아주 영양 많은 먹을거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식탁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소재는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으실걸요? 자, 지금부터 전복의 세계에 함께 푹 빠져보시죠. 전복의 육성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성숙한 모패를 구해 체란과 체묘를 하는 종묘 생산 과정, 치패를 해상 전복 가두리에 내보내기 위해 사육하는 중간 육성 과정, 그리고 해양 가두리에서 성패로 성장시켜 판매하는 양성, 수확, 판매 과정이 그것이다. 종묘 생산을 위해서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12cm 이상의 튼실한 모패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암컷의 비율이 70 내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단다. 그 다음에는 인공으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된 알은 바로 수정시켜야 한다. 치패는 수온이 아직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전복 새끼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바다 양식장이 나가기 전까지 네. 어린 전복이 크는 곳이군요. 네. 어린이방이었네요.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아,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요게 다 전복이거든요. 공기방울처럼 조그맣게 있는 거야? 네. 이게 전복 새끼라고요? 네. 얼마나 된 건가요? 아, 지금 한 30일 됐어요. 30일? 네. 태어난 지 한 달 된 전복이에요? 네. 종묘장에서 1년 정도 자란 치패는 해상 가두리로 옮겨진다. 지금부터 짧고 굵은 전복의 인생살이, 아니 전복살이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복의 먹이로 녹조류인 미역, 다시마, 파래를 이용한다. 다시마나 미역을 전복의 먹이로 이용하기 위해 어부들은 봄에 바다에 줄을 친 다음 그곳에서 미역이나 다시마를 키운다. 이 미역과 다시마는 전복이 다 자랄 때까지 먹이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된다. 배 한 가득 다시마예요. 네. 전복 먹이를 주기 위해서 다시마 양식을 하는 거지. 어부가 열심히 채취한 다시마는 해상 전복 가두리로 옮겨져 칸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전복의 먹이가 된다. 먹이를 참 많이 준 것 같은데 전복이 너무 잘 먹어 일주일 후에 다시 먹이를 줘야 한단다. 전복은 생각보다 먹이를 참 많이 먹는 것 같다. 파도 소리가 잠잠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전복 가두리에 집중하면 전복이 다시마 먹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처음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엔 내가 깜빡 속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 이 양식장의 전복이 크기별로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것도 있는데요. 예. 너무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예. 이 새끼 전복들은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녀석들은 지금 올 봄에 육묘장에서 이제 각 25 녀석들입니다. 여기 와 살로 태어난 지가 지금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됐습니다. 8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보다 그러면 이 성장이 그렇게 빠른 편인가요? 예. 아주 작아요. 1년 정도 되는 아이들. 녀석들이 이제 1년 큰 겁니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1년 예. 그거 그러면 예. 한 1년 8개월 약 2년 정도 되는 예, 거예요. 예, 2년 정도 됐죠. 얘들이 전복은 3년 정도는 자라야 자라요. 영양도 가득하고 쫄깃쫄깃한 맛도 더하단다. 그럼 더 작은 전복을 어찌하란 말인가? 가두리 사장님은 너무 작은 전복은 팔기 아깝다고 더 키워서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전복 가두리에 있는 전복의 나이는 대부분 1년에서 5년 사이다.
전복이 13년 이상을 산다는데 5년 이상을 산 전복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 치패부터 15년 된 전복까지 표본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완도 민속박물관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에는요, 이곳에 오면은 전복 새끼부터 15년까지 표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크기의 별을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기대돼요. 어디 있나요? 그 자료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 많아요. 네, 맞죠. 자, 여기가 저희들이 그 전복 중표를 표현해놓은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전문 용어를 여기 지금 치패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를. 단체로 새끼를 치패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부화해가지고 한 달 정도 된 거고요. 이게 점점 자라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줄기에서 먹는 군용이 이게 생산의 변화라고, 예, 우리가 적십하게 지금 얻는 것들이 4, 5년 정도 되고, 쭉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한 15년 정도 자라는 거지. 껍질 표면이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껍질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 보이지 않고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으면, 각도를 띠고 있으면 우리가 순수한 자연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인데, 또 수온이나 적정한 온도에 따라서 껍질 색깔이 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복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별이 잘 돼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전복 선별기를 이용해 선별하지만 양이 적을 경우에는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선별한다. 선별 작업기를 이용한 선별 작업은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친다. 먼저 배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해 가두리에 그물을 들어올려 임시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배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작업하는 인부들이 그물과 전복집을 분리하고 전복이 먹다 남은 다시마를 수거한다. 다시마 수거가 끝나면 전복집을 2사람이 되어 전복집에서 전복을 분리하는 장소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전복집에 붙은 전복을 도구를 이용해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전복의 일부는 미끄러운 전복집에서 쭉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전복집과 분리된 전복은 바구니에 담겨 전복 선별기로 이동한다. 작업자가 전복 선별기에 전복을 올려놓으면 선별기가 360도 회전하며 정해놓은 위치에 전복을 떨어뜨린다. 이 과정을 끝으로 전복 선별은 마무리된다. 주문받은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전복 가들이 나왔다. 바다 밖에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배가 너무 흔들리고 가두리가 흔들려 속도 안 좋고 머리가 빙빙 돈다. 이것이 바로 그 공포스러운 배멀미가 아닐까. 전복 주문을 받으면 가두리에 나와 적당한 전복을 채취한다. 그런 다음 집에 가져가 포장한다. 먼저 스티로폼 용기 맨 아래 꽁꽁 얼린 아이스팩을 넣고 그 위에 스펀지를 올린 다음 스펀지 위에 전복을 올려놓고 포장하면 고객의 손에 닿을 때까지 싱싱함을 보장한다. 전복은 비타민과 무기질, 아미노산, 지방산, 셀레늄, 핵산, 베타인류를 함유하고 있으며 글리신, 아르기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네, 전복은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그 천연 해조류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단백질과 타우린 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나 노약자의 그 체력 회복에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에는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전복을 많이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고 해서 고세에는 석결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에는 콜라겐과 각종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 그 피부 미용이나 남성분들의 그 정력 증강에도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전복에 대한 효능은 한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복은 의서인 동의보감에 천리광이라 해가지고 우리 몸의 신경, 특히 눈과 관련된 신경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가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복은 자양강장의 효과가 좋다 하여 예전에 진시 황제의 식단에도 올랐다는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의 피로를 푸는 데는 날것을 먹는 게 효과적이고요. 자양강장을 목적으로 할 때는 찌거나 육포 형태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닭과 함께 쪄서 먹는 삼계 전복탕이 아마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복을 자주 다루는 요리사들은 전복 손질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날렵한 솜씨로 전복 껍질에서 전복살을 분리해내는 것을 보면 역시 만만치 않은 내공의 소유자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전복을 손질하다 보면 전문 요리사들조차도 가끔은 손에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전복칼을 이용해 안전하게 전복 껍질과 살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보기로 하자. 전복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전복을 분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복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전복협회에서 전복을 구입하는 고객께는 전복칼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한다. 네, 많은 분들이요 전복을 먹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손질해서 먹는지 잘 모르시는